은행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흘러들었어요. 허름한 옷을 걸친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노인을 힐끔 보더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달랐어요. 저 노인 또 왔네. 창구 직원이 동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몇 번인가 찾아왔지만 제대로 된 거래를 한 적은 없었어요. 노인은 느린 걸음으로 창구로 다가갔어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 계좌를 확인하고 싶네. 직원은 지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신분증 있으세요? 노인은 다시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러나 옷이 너무 낡아 구멍이 나 있었고 신분증이 보이지 않았어요. 있었는데. 노인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 모습을 본 직원의 얼굴에는 짜증이 스쳤어요. 신분증 없으면 계좌 조회 못합니다. 규정이 그래요. 노인은 당황하며 다시 말했어요. 제발 내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앉지 마세요.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십니다. 노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거지 같은데 돈이 있긴 한 거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노인은 움츠러들었어요. 노인은 신분증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계속 헛돌았어요. 창구 직원은 짜증을 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분증 없으면 그냥 가세요. 노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창구를 바라봤어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없겠나?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보안 요원을 불렀어요. 여기서 나가주시겠어요? 업무에 방해되십니다.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는 여기서 거래하던 사람이네. 내 돈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직원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저씨,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이러고 안 살겠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진짜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겠어?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은행에서는 그를 정중히 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지 허름한 차림새만으로 그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와 노인의 팔을 잡았어요. 이쪽으로 나가시죠.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은행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는 직원들의 비웃음이 들려왔어요. 진짜 돈이라도 있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괜히 자리 차지하고 있어. 문 앞에서 노인은 한참 동안 은행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낡은 외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설마 아직 남아있을까? 은행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노인의 얼굴을 스쳤어요. 손끝이 저릿하게 시려왔어요. 노인은 천천히 걸어나와 은행 앞 벤치에 힘없이 앉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낡은 외투깃을 여몄지만 한기가 몸속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은행 건물을 바라봤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는 이 은행의 VIP 고객이었어요.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와 인사를 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상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의 차림새, 그의 모습, 그의 늙고 쇠약해진 손. 그것만 보고 그를 가난한 노인으로 단정 지어버렸어요. 노인은 천천히 손을 쥐었다 폈어요. 설마 아직도 남아있을까? 작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청년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혹시 은행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셨나요?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돈이 저 안에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네.
청년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돈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 은행에 돈을 맡겼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네. 청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계좌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신분증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네.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노인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노인은 놀란 듯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돕겠다고 하나? 청년은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노인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청년은 노인을 부축하며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늙고 쇠약한 몸을 이끌고 걷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노인의 발걸음에는 다시 희미한 희망이 깃들었어요.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담당 공무원이 노인을 힐끔 쳐다봤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청년이 나서서 설명했어요. 이분 신분증을 재발급받고 싶어요. 공무원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낡은 지갑 속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공무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정진수 씨 맞으시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무원은 빠르게 컴퓨터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럴 수가. 청년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공무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분 기록이 남아있긴 한데 오랫동안 신분증을 갱신하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데이터가 휴면 상태였어요. 휴면 상태요? 네. 그런데 공무원의 시선이 다시 화면으로 향했어요. 이분의 금융계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럼 내 돈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말인가?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확한 건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청년이 활짝 웃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보셨죠? 할아버지? 아직 희망이 있어요.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의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청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다시 은행으로 가요. 이번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절대 무시당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은행을 향해 걸어갔어요. 노인은 청년과 함께 다시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이번에는 그의 손에 새로 발급받은 신분증이 쥐어져 있었어요. 은행 안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서류를 넘기고 상담 창구 앞에는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 창구 직원이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더니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또 오셨네요.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신분증이 있네. 직원은 그제야 마지못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좌를 조회하실 건데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은행 직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무심코 훑어보다가 순간 손이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죠?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컴퓨터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계좌 오래전부터 존재하는데 옆에서 서류를 살펴보던 청년이 물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때 지점장이 다가왔어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이분의 계좌 잔액이
지점장은 직원의 화면을 바라보더니 순간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점장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천천히 노인을 바라봤어요. 이 계좌 고객님 명의가 맞으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이름이 맞네. 직원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이 금액이 맞다면 청년이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대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지점장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십억입니다. 순간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저 노인이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고? 장난 아니잖아. 아까 쫓아내던 사람 아니야? 노인을 무시하던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를 거지 취급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노인은 조용히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이 은행에 돈을 맡긴 게 수십 년 전이었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동안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나 같은 늙은이가 찾아온다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어요. 청년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럼 진짜로 할아버지가 이 은행의 VIP 고객이었던 거네요. 노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때는 그랬지. 그때 지점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은행을 계속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점장은 급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난 이미 너희 은행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닌가? 그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직원들을 가리켰어요.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지? 직원들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그 노인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되어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네. 지점장은 다급히 노인을 붙잡았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이 돈을 저희 은행에 맡겨주세요.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손을 저었어요. 이제 나에게 중요한 건 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네. 그리고 노인은 결정적인 선택을 내리기로 했어요. 노인이 일어서려 하자 지점장은 황급히 그의 앞을 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부디 이 돈을 저희 은행에 맡겨주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무시하며 쫓아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필사적으로 노인을 붙잡으려 했어요. 창구 직원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허둥지둥했어요. 아까 그를 무시했던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방금까지 쫓아낸 사람이 수십억을 가진 VIP였다니. 그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바짝 긴장한 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잠시 은행 안을 둘러봤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대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순간에 바뀌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나를 고객으로 대하는군. 지점장은 머리를 숙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을 알아보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딱 굳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나를 쫓아내려 했지. 가난한 노인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창구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은 조용히 손을 지팡이에 올리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너희들의 태도는 한순간에 바뀌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은행 안을 꽉 채울 만큼 강렬했어요. 그 순간 은행 안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쫓아내더니 이제는 갑자기 대접을 하네. 돈 없으면 무시하고 돈 많으면 아부하고 은행이 원래 이런 곳인가?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졌어요. 지점장은 당황하며 노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고객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고객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그러나 노인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선언했어요. 난 더 이상 이 은행과 거래하지 않겠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그럴 필요까지는. 그러나 노인은 단호했어요. 여기에 더 이상 내 돈을 둘 이유가 없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은행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청년을 바라봤어요. 너와 함께 일해보고 싶군. 청년은 깜짝 놀라며 노인을 바라봤어요. 네, 저랑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처음부터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은행 문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단단하고 위엄이 있었어요. 지점장은 황급히 그의 뒤를 따라가며 외쳤어요. 고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더 나은 조건을. 그러나 노인은 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내게 베푼 걸 난 돌려줄 뿐이네. 그 말과 함께 노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를 감싸 안았어요. 청년이 얼떨떨한 얼굴로 따라 나서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 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진짜 쓸 곳을 찾아야지. 그의 눈빛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말이 돼? 저 돈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지점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노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노인은 진짜 자신을 알아봐 준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떠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은행 앞 거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노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디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그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젊은 시절 쌓아둔 재산도, 한때 자신을 VIP로 대했던 사람들의 존경도.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옆에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지. 청년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설마 전부 기부하실 생각이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쓸 줄 알아야 진짜 가치가 있는 법이네. 청년은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그는 돈이란 갖고만 있으면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이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봤어요. 자네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대했지. 나한테 친절을 베푼 유일한 사람이야. 청년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나와 함께할 생각이 있나? 청년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일을 해보지 않겠나? 청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할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네. 이제부터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많을 거야. 한편 은행 안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지점장은 멍하니 노인이
나간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허름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수십억 원을 가진 VIP였다니. 그리고 그 돈이 한순간에 은행을 떠나버렸어요. 창구 직원이 불안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정말. 지점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한순간에 지점 실적을 말아먹었어. 다른 직원들이 불안하게 속삭였어요. 그 노인이 그 돈을 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본사에서도 난리 나겠죠. 당연하지. VIP 고객을 내쫓았는데 그걸 변명할 방법이 어딨어. 직원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노인은 이미 떠났고 그 돈도 더 이상 이 은행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수치심과 후회뿐이었어요. 지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존중했어야 했어. 그러나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어요. 은행 안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무시했던 노인의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너희가 내게 베푼 걸 난 돌려줄 뿐이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떠났고 은행은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은행 안은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